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지금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기울어져 있고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는 너무나 명백한 공작으로 보이고 그게 아무리 공작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공무와 관계가 없는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관계없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도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이슈로 삼아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건데 자신의 재판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 출석한 이재명 취재진 질문에 시종일관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의 제25차 공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시절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던 민간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 등에게 각종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특혜성 이익을 줌으로써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외에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하여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련 사업에서 배제해 손해액 200억 원을 입히고 민간사업자 등에게 관련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 일의 성남FC 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장동 재판 증인 신문이 늘어진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김 여사 명품 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 하는 기대도 있다면서도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남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미리 알려주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준 혐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에 대해 특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건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런 주장은 그간 당내 강경파나 특별위원회 수준에서 제기돼 왔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직접 특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의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및 김건희 여사 의혹 외에 특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최상병 외 검토 중인 특검은 이재명 이화영 조국 황운하 관련 사건으로 나뉜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와 야권 인사 3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 건은 전담 대책단까지 꾸렸다. 대북 송금 사건이 이 대표와 직결돼서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예정일은 내달 7일이다. 유죄 선고 시 이 대표도 기소될 수 있다. 강성 친명계 민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현우 구치소장을 만나겠다며 면담을 신청했지만 결국 불허됐다. 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끝까지 진실을 숨기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당법률위원장인 그는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자 사법농단 사건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증도 없이 조작된 증언들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건도 대상이다. 우선 거론되는 건 조국 사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심만 남은 상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조 대표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 관련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주도했다. 이 수사의 조작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검토 대상이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당내 조직은 총 3곳이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박범계 공동위원장, 대책위 산하 검사범죄 대응 TF팀장 김용민,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 민영배 순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모여 특검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국 황운하 사건 수사를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별대책단 관계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도 소개하려고 했다며 변호사의 이전 부지사 및 검찰 면담 기록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특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책단은 특히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전 부지사 관련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계가 정치권을 향해 새로운 경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성 법안에 집중하고 있어 사실상 공당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제1당 지위를 유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쟁에 힘을 집중하는 사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일 대한상의 회장 2기차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기업에 대한 경제계에 대한 반기업 정서, 반대되는 정서를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키고 싶다며 지금 경제계가 저성장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태까지 해왔던 이 기조대로 계속가면 이 대한민국이 괜찮은 건지 묻고 싶다며 이게 전체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 경제계가 쫓아가겠지만 이게 아니라면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놓고 국회, 정부, 다른 시민사회도 새로운 방법론을 좀 더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내 구성원들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명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실상 거절당한 민생지원금을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주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것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와 사법부 절차 없이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성하는 법률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김건희 특검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발해야 할 것임을 공언했다. 총선 승리 후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1극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는 이 대표가 총선 승리 후 민심을 앞세워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친명계가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이 대표에게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하는 상황에서 당의 기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 것이다. 비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친명계는 당연히 이 대표의 리더십으로 총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총선 민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가의 진로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더욱 중시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는 계속해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순이다. 이는 멕시코에 추월당한 성적이고
5년 뒤에는 인도네시아에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국의 세계 GDP 순위는 2020년 10위에서 2021년 11위, 2022년 13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1분기 적자를 모면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깜짝 실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작년에 너무 나빴기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저는 좋은 분위기가 그리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서울 소재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 경제 정책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신사업과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너무 빨라진 경제 여건 변화에 기업의 불안감이 상당한데 정치 주류가 된 민주당은 3류를 넘어 4류, 5류로 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조국 이재명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바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